언제 읽어야 되는가? 그렇죠? 어떻게,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해야 되는가?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은, 언제 읽어야 되는가? 언제? 죽상. 언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주. 저기, 단테 신곡 강의를 번역했던 문학평론가 이영미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했던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딱 와닿더라고.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고전을 읽을 때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읽어야 된다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넉넉할 때 고전을 읽는다. 그리고 그때 읽어놨던 것들이 이렇게 몸속에 다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려웠을 때 그것이 지혜로서 풀어져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힘들고 그냥 깝깝이 죽겠는데 그 고전을 읽고 있으면 머릿속에 들어오겠냐 그 말이죠. 재밌는 소설이라든가 이렇게 흐트러진 이야기,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고전은 반드시 그 이야기를, 그 글을 제가 몇 년 전에 보고 상당히 시사성 있는 이야기다, 옳은 이야기다.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넉넉하고 항상 평화롭고 시간이 넉넉할 때 천천히 읽어가는 것이다. 그때 쌓였던 것들이 어려웠을 때 지혜로서, 그 역경을 헤쳐나갈 때 나가기 위한 지혜로서 발현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복잡해서 죽고, 오늘 내일 그냥 막 이렇게 깝깝해 죽겠는데, 그걸 읽고, 깝깝하지요. 물론 이제 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이럴 수도 있고, 저 공자님, 명자님도 찾고 이럴 수가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아까, 일반론적으로 비춰봤을 때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고전은 언제 읽어야 되냐? 평생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 무렵에 고전을 접해야만이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상당히 옳은 이야기예요. 상당히 아니라 완전히 옳은 이야기다. 그래서 고전은 가능하면 어렸을 때 읽어야 된다. 여러분들 MS-DOS 맞습니까? 빌 게이츠? MS 맞아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그것이 어렸을 때, 빌 게이츠 대학 다니다 말았죠. 아마 하버드 대학 중퇴했을 거예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해서. 근데 자기가 이러한 마인드를 형성시킬 수 있는 건 어렸을 때 그런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을 엄청나게 읽었다. 근데 실질적으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세계 최고의 가쁘면서도 너무 사회에 많이 환원되고 헐리우드에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딱 이렇게 틀이 잡혀져 있어서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전은 평생 읽어야 되지만은 어째요? 가능하면은 어렸을 때 특히 지식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철은 좀 덜 들었다 할지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무렵부터서는 본격적으로 고전이 익혀질 수 있도록, 그건 누구 책임이냐? 부모의 책임이고 나이 든 선배의 책임이다 그 말이죠. 그래, 이렇게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고전이라는 것들을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인류 역사에서 고전은 우선 옛것이지요. 옛것인데 생명력이 있는 옛것이다 그 말이야. 옛것인데 지금도 유효하고 미래 가치도 발현될 수 있는 것들. 아까 그래서 이제 고전. 그러면 이 옛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겠는가? 인류 역사에서.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였겠습니까? 한번. 누가 옛것을 가장 좋았을까? 석가? 공자? 맹자? 예수? 뭐 소크라테스? 몰라요. 예? 공부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예. 역시 우리 김희 선생님이. 원고의 지신.
원거의지신. 요거 이자를 빼고 온고지신이라고 사자성어로 이야기해요. 이 고자는 우선 요 고자하고 같이 씁니다. 연고 고자지만은 옛날에는 옛고자예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고궁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도 같아요? 옛고자 같아요. 옛것을 5개 해서 이거 5개 한다 5원짜리요. 이것은 익힌다라는 의미예요. 배워서 익힌다.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옛것을 익혀서. 옛것을 익히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옛것을 익혀야 된다. 이 온이라는 것을 그러면 왜 다수원자, 다수다, 따뜻하다 이걸 써놓고 옛것을 익힌다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물론 그 비슷한 내용들이 이게 좀 책자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 생명력이 없는 것은 무슨 차더라. 그렇죠. 생명력이 없는 것은 사람도 죽으면은 모든 동물도 죽으면은 온도가 떨어져 차지요. 돌아가신 시신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 어른자같이 차요. 다순 것은 생명력이 있더라. 생명력이 있더라. 옛것이 생명력이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알 수가 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온고의지신은 바로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그러면은 뭐라고 했어요? 자, 이거 사다가 스승사입니다. 가히 스승 노릇을 할 수가 있다.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나무 모범이 될 수가 있다.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 그래야만이 나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기도 하고, 다시 말해 여기서는 스승이 된다. 가히 스승이 될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로소 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지식을 자꾸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게끔 하지요. 이걸 하지 않으면 스승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이 완전 무결하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소위 무에서 어떤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렵겠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몰라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무라는 것에서 무엇이 창조해 나왔을 때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느님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신의 영역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무엇인가 있는 것에서 변화를 일으켰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변화를. 모든 인간의 고대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것들도 결국은 그 형태가 있었던,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나왔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새를 보고 양력을 이렇게 계산을 해내고 거기서부터서 머리를 써가지고 비행기라는 새롭게 보이는 창조물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외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무게란 무에서의 창조는 인간이라든가 모든 동물들이 태어났을 때도 아주 아메바 같은 것이 있었죠. 거기서부터 지금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진화가 돼서 결국 인간까지 오고 고등동물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했냐 그 말이죠. 결국은 신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완전한 무에서 유창조는 조물주밖에 할 수가 없다. 조물주밖에. 그게 이제 기독교적 사상으로서 서양 사상으로 보면 유일신 이야기하고, 동양에서는 그냥 되었다. 자연스럽게 그냥 되었다. 우주는 그냥 생성된 것이다. 어느 조물주가 있어서 딱 만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회가 개혁을 하고 변화를 일으키려면은 반드시 옛 것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그 개혁과 변화가 완전하게 끝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전 것을 알지 못하고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면 반드시 엄청난 반론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혁과 변화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쭉 증거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온고의 지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옛 것을 알고 있는 것들. 그런데 바로 아까 제가 아마 옛 것을 가장 좋아했으면서 새로운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문헌상으로 보면은 물론 불경에도 나와 있을지 성경에도 나왔을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육아학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탁 튀더라 말이죠. 그러고도 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공자라는 사람은 주변에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당신 스승은 정말로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정말로 이렇게 신과 같다. 대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공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성인이 아니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그냥 영리하게 그냥 천재같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논어에 보면은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비 나란 이야기죠. 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아는 사람이 아니다. 좀 여기서 보태서 이야기하면 나는 천재가 아니다. 우리 집안에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머리가 엄청나게 영리한 사람들 있죠. 실질적으로 학교 다닐 때에도 저놈이 나보다 책을 좀 덜 봤는데 아주 그냥 시험 아주 잘 본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여기 보다 보면은 저놈 먼 복이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IQ가 그냥 막 130, 40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김 선생님 안 하셨습니까? 사실 부럽기도 하지요. 근데 공자는 당년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자들을 보고도, 공자 제자들을 보고도 당신 스승은 성인이다. 그렇게 모르는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한테 와서 했을 것 아닙니까?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오나라 태제라고 하는 오나라 재상에 있는 오태제한테 공자의 제자 아마 자로가 사신으로 갔던가 가서 만나니까 당신은 공부자, 공 선생은 그렇게 아는 것이 많다.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우리 스승님은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우쭐 해가지고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오나라 태제가 선생님은 아주 성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 많이 안다고 해서 성인이라고 성인으로 원래부터 태어났다. 그렇게 아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잘 알지도 못한 놈이 나는 어렸을 때 천하게 태어나서 어렵게 태어나서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 뿐이지 내가 무슨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 말이죠. 오서야 처냐 고타능 비사라고 하죠.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논어에 600여 개 되는 문장 다 알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만한 핵심 문장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금과 억조 같은 문장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나는 태어나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보고 내 것을 알려고 노력을 했다. 좋아했다. 그 다음에 민이 부지자. 내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알면은 여기 민자가 민첩하다 그 말입니다. 민첩하게 달라들어서 그것을 알려고 노력을 했다. 구했다 그 말이에요. 민첩하게 구했다. 민첩하게 구했다. 이것이 공자라는 사람의 하나 개인의 그 성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고전에 대한 다시 말해서 꼭 고전이라기보다도
옛 것을 어떤 각도로 우리가 접해야 되는가, 접해야 되는가. 아까 같이 인생의 모든 어려운 난관, 역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될 그런 어떤 지혜서들. 유대인들 최고의 지혜서라고 하면은 탈무드를 치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서 가정에서부터서 탈무드를 이렇게 가르치고 읽고 머릿속에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아마 탈무드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어도 끝내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 국가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텨나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인데 절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전의 의미를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옛 것을 단순히 옛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서 아까 금방 개혁과 변화는 옛 것을 모르고는 반드시 반론에 부딪혀가지고 무산될 확률이 많다는 것들을 어떠한 계통에서 어떤 소규모 단체에서 일을 하든 뭐 또 국가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선도해 나가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간에 고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미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바로 고전을 딱딱하지만은 잊고 배워야 될 가치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겠습니다.